임상 논란에 주가 패닉, 바이오주 희망 없나? 불안불안하긴 했어요, 그죠? 불안불안하더니 뭔가 조금 잘 안 돼간다 싶은 내용이 나왔더니 그냥 쏟아져 버립니다. 자, 이러고 나니까 사실 뭐 바이오에 대해서 아예 뭐 난 좀 멀리 있을래라고 생각했던 분들은 그런가 보다 하고 사실 몰랐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죠? 오늘 이 쇼크를 몰랐을 수도 있는데 그냥 코스닥이 왜 이러지? 라고 생각만 했을 수도 있는데 근데 사실 바이오에 대해서 기대를 하고 뭔가 앞으로 뭔가 새로운 게 되고 그냥 또 대박이 또 날지도 몰라라고 생각했던 분들은 아주 큰 충격을 받았을 거고 뭐 이거 하루 정도는 다시 올라오지 않겠어? 그때 좀 정리해 볼까라는 생각도 하실 것 같아요. 우리 시청자분들이 많은 분들이 그럴 것 같은데 한옥석 파트너가 좀 이야기를 좀 해주시죠. 이거를 우리가 뭐 기다려도 좋을지 아니면 이제는 이거는 정말 끝인 건지에 대한 생각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어떠세요? 일단 우리가 이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지금 이제 바이오에서 신약 개발이라는 것이 그렇게 성공 확률이 얼마나 되느냐 낮죠? 이걸 한번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뭐 어떤 이는 뭐 1%를 참 웃돈다 이런 이야기도 있고 또 1%안 된다 이런 말도 있고 뭐 예전에 했던 공식적으로 이야기 나온 것이 뭐 0.77% 정도 성공률이다 뭐 이렇게 이야기 나오는데 사실 이 정도 성공률에 우리가 제약 바이오를 갖다가 배팅을 한다는 것은 정말 위험하기 짝이 없는 거죠, 사실은. 그죠? 사실은 그렇죠. 네. 복권을 하나 사는 것도 좀 쉽지 않은 일인데 이것도 상 쉽지 않다 이렇게 이제 봐야 되겠죠. 그래서 사실상 주가라는 것은 뭔가 신약 개발이라는 어떤 그 환상, 기대감 이것에 일단 우리가 기대를 걸고서 투자를 하는 것인데 실상은 그렇게 좋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사실 뭐 이 역사는 오래 뿌리 깊게 박혀 있습니다. 과거 황우석 사태 때도 우리가 보면은 상당히 지금 이제 뭔가 모든 질병을 다 처리할 수 있다. 그쵸. 이런 기대감의 네. 환상에 이제 사로잡혔지만은 실질적으로 일단 이제 그야말로 그때 투자했던 사람들은 상당히 이제 타격이 컸었습니다. 그 이후에 또 일단 뭐 여러 가지 일단 제약과 관련한 사건들이 또 많았습니다. 네이처셀도 지금의 네이처셀이지만은 과거에 또 문제가 또 많았던 그런 이력이 있었던 그런 이제 기업이고요. 어쨌든 그런 상태에서 최근 들어서 우리가 보면은 역시 또 한미약품의 또 일단 문제도 있었고 네. 그 밖에 또 뭐 삼성 바이오로스의 또 어떤 문제 이런 것들이 또 이어지고 그다음에 인보사는 이제 시작 개발 다 했는데 문제가 발생해가지고 또 이렇게 지금 쇼크를 받는 이런 사태에 있다는 것도 알 수 있습니다. 그게 또 연장선상에서 이번에 또 일단 이렇게 지금 이제 리보세라비, HLB에 또 일단 이 사건이 터지면서 하한가를 쳤지 않습니까? 이런 것을 우리가 보면은 제약 업종의 어떤 그 뿌리 깊은 어떤 이 불신감이 이제 아마 고조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은 최근에 일단 불과 수개월 사이에 일단 빚어진 이 사건들이 사실상 뭐 어떻게 보면 상당히 쇼킹한 일이거든요, 사실은.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 입장에서 보면은 이 종목군에 대해서는 위험성이 그만큼 높아졌다. 이러한 리스키한 어떤 종목군을 갖다 우리가 함부로 매수한다는 것이 쉽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제 매수가 좀 몰리려면은 뭔가 모멘텀이 줘야 되는 것이다. 그렇게 되면 이제 대박을 칠 수 있는 그런 어떤 신약 개발 블록버스터급이 나와야만이 이런 불신감을 해소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이전까지는 제가 볼 때는 건드려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어떤 트레이딩 관점에서 치고 빠지는 전략, 이거는 가능할지라도 추세적 상승을 갖다 겨냥하는 것은 지금은 쉽지 않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근데 뭐 이제 신약 개발 관련해서 이제 모멘텀이 있다라고 믿었던 것들이 최근에 이제 오늘이죠. 무너진 것인데 제가 이제 여쭤보고 싶은 건 무너진 종목들이 몇 가지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거를 내가 시청자분들이 볼 때 이거를 며칠이라 좀 지켜봐도 좋은 것인지 아니 이거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좀 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볼 때는 이제 오늘 쇼크를 받았지 않습니까? 네. 받고 나면 이제 우리가 우선 생각할 것은 일단은 빠져나오는데 포커스를 맞춰야 된다. 네. 이게 이제 가장 중요한 문제고 내일 일단 빠질 때는 따라 파는 건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일단 다시 들어올리지 않을까. 어찌됐든 지금 이 부분을 갖다 다시 또 아마 FDA 또 신청을 해서 또 일단 재심사를 받지 않을까 이렇게 이제 추진할 거로 보기 때문에 그에 대한 어떤 회사적 입장이 또 밝혀질 것으로 보이고요.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은 내일은 아마 빠졌다가 납을 줄이지 않을까. 그때를 이용해서 이제 팔아 나오는 것이 제가 볼 때는 급선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은 뭐 팔 수 있는 기회를 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시고요. 뭐 일단은 예상입니다만 하여튼 팔 수 있다라는 뭐 그런 시간을 줄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시고 그러면 그때는 좀 정리를 하고 나오는 게 좋겠다라는 의견이었고요. 같은 질문입니다. 가무숙 파트너가 볼 때는 어떠세요? 저는 일단은 오늘 이렇게 제약 바이오들이 충격이 있어서 사실 저는 장중에 잘 몰랐었어요. 갑자기 지수가 급락을 해서
왜 이러냐 하고 봤더니 HLB가 그런 어떤 사태에 있었는데 사실 HLB 같은 경우는 최근에 며칠 동안의 흐름도 공매도 때문에 몸살을 앓았습니다. 그래서 일단 여러분들 우리 시청자님들이 가장 궁금하신 건 이 종목을 지금 들고 계신 분들이 당장 어떤 대응 전략이 제일 궁금할 거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자, 이 HLB 같은 경우는 경우가 좀 다른 게 먼저 이 오너가 진양곤 회장이 어떤 기자회견에서 기업의 어떤 내용을 설명하면서 먼저 브리핑을 한 부분 때문에 주가가 급락을 했습니다. 근데 사실 이렇게 하한가까지 갈 만한 정도의 악재는 아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드는데요. 문제는 이제 이 이후의 부분들이 문제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진양곤 회장이 주식 담보 대출을 받은 부분도 있고요. 이 주식 담보 대출도 주가 하락에 굉장히 위험한 요소로 자리 잡고 있고 또 이 부분이 이 전자공지 시스템에 따르면 5월달 진 회장이 주식 394만 주 정도 그 이상을 담보대출을 받았는데 이 담보대출이 주가 하락으로 이어지게 된다라면 이 진 회장이 보유한 종목에 대한 반대 매매에 대한 흐름들도 막지는 못할 것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것들이 오히려 더 심리적으로 우려감이 있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요. 물론 지금 이제 제약 바이오들을 신규로 보시는 관점은 저는 지금은 보수적 관점이라고 보여집니다. 대웅제약을 비롯해서 메디톡스라든지 또 한미약품 그리고 삼성바이오로직스, 코롱인보사의 사태가 7월 10날 정도에 해결이 되기 때문에 7월 10 정도 인보사의 흐름들이 결론이 나기 전까지는 제약 바이오에 대한 우려감들은 계속될 것이라고 보여지고요. 또 문제는 코스닥의 바이오주들이 문제가 신용이나 담보대출 또 이런 어떤 레버리지 투자가 많이 개입되어 있기 때문에 주가가 하락하게 되면 반대 매매가 어쩔 수 없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추가적으로도 어떤 주가 하락이 이어질 거다라고 보여지고요. 또 우리나라의 특히 제약 바이오가 하반기에 임상 3상 시험에 대한 결과가 많이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런 기대감 때문에라도 예전 같은 2015년, 16년 같은 바이오 제약의 기대감이라면 지수 지금 주가 반등이 나와야 되는데 나오지 못하는 이유들은 계속되는 큰 종목들의 악재다라고 보여지고요. 또 우리가 전문가들의 예상을 본다라면 하반기에 나오는 제약 바이오의 임상 3상이 오늘 이 HLB처럼 기대에 못 미칠 수 있는 종목들 그런 제품들이 많다라는 분석들이 또 나오고 있습니다. 또 시기적으로 이런 때이기 때문에 이런 이슈가 나오는지 모르겠지만 여하튼 지금 신규 관점은 저는 자제를 하시라고 말씀드리겠고요. 일단 7월 10날 코롱인보사에 대한 결과가 좋든 나쁘든 나오게 되면 단기적인 제약 바이오의 전체적인 분위기는 조금 나아질 거라고 예상이 되고요.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지금보다는 우리 한 파트너님께서 한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조금이라도 기술적 반등은 나올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럴 때에 빠져나오시는 게 매도를 하시는 게 좋다라고 보여집니다. 네, 알겠습니다. 두 분의 이야기가 일단은 좀 비슷했어요. 뭐 지금 당장 뭐 관심을 갖는 거 사실 이런 얘기도 분명히 시장에서 돌긴 돌 겁니다. 뭐 제가 지금 뭐 모르겠지만 개인 투자자분들 사이에서는 분명히 떨어졌으니까 이때 좀 사봐 뭐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있을 텐데 이 두 분은 일단 반대입니다. 그건 안 된다라는 거고 혹시나 갖고 계신 분들이 있다고 하면은 좀 팔 수 있는 기회를 줄 수 있다고 보니까 그때 한번 정리를 해보자라는 거예요. 강준혁 파트너 어떠세요? 네, 오늘 제약바이오는 제가 느낄 때는 심리의 끝판왕을 보여주는 그러한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일단 해봅니다. 사실 이제 제약바이오 관련돼 가지고 뭐 임상 잘하고 있다가 뭔가 이제 얘기가 나오면 이제 거기에 대해서 불안감이 지금 확대가 되고 있는 그런 모습이 아닌가 싶은데 사실은 이제 HLB도 이걸 예상하지는 않았을까요? 네. 만약에 이제 오늘 부분에 발표했던 부분이 너무 심각한 악재다 이렇게 생각을 만약에 했으면은 장중에 발표 안 했겠죠. 장 그쵸. 끝나고 네. 발표를 하든가 뭐 이런 부분이 아니었을까 싶은데 얘네들도 지금 얘네들이라고 그러면 안 되네요. HLB 측도 지금 굉장히 좀 당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냥 회사에서는 이 부분이 이런 식의 어떤 큰 악재는 아니다 이렇게 저도 판단한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우리 그 한 가지 기억을 해 봐야 되는 부분은 HLB의 이제 리보세나립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임상 3상이 통과가 되면 그 다음에 기대감은 이게 이제 약으로 이제 판매가 되어서 그렇죠. 매출이 생기겠구나라고 하는 기대감을 가지게 되는데 이 부분이 사실 조금 다른 게 지금 약이 팔리고 있죠. 중국에서 지금 팔고 있는 지 한 2년 정도 지금 지났는 약이고요. 항서제약의 기업 가치의 상당 부분을 리보세나립이 지금 차지하고 있다 이렇게도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전체 매출의 한 11% 정도가 지금 HLB의 이 약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은데 이게 이제 글로벌로 가기 위해서 이제 그 미국이라든지 글로벌 임상을 시작을 하는 그러한 부분에서 나왔던 그러한 부분이고 이걸 돌려서 생각을 해본다면
뭐 그러면 이 약은 벌써 매출이 생기고 있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제가 생각할 때 오늘의 낙폭 자체는 좀 심한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단지 우리가 주의를 기울여야 되는 부분은 뭐냐 하면 시장은 단기 어떤 심리적인 어떤 요인으로 타격을 받으면 회복하는 데 시간이 조금 걸릴 수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그게 사실이든 사실이 아니든 간에 심리적으로 타격을 받으면 조금 위험해질 수가 있는데요. 여기에 지금 더 얘기가 나온 게 메지온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인상 상상 발표 자체가 원래는 원래 4월에 발표를 하기로 했었거든요. 근데 네. 4월에 발표를 하려고 그러다가 지금 뭐 시아로라든지 하는 부분이 문제가 좀 있다. 이 부분을 이제 조정을 해서 6월에 발표를 할게요. 이렇게 예전에 얘기를 했단 말이죠. 근데 지금을 보니까 6월 27일이에요. 그리고 지금 네. 와서 하는 얘기는 지금 데이터 수정을 좀 해야 된다. 조정을 좀 해야 되기 때문에 나중에 발표할게. 언제 발표할 건데 그러니까 조금 미정이다. 뭐 이렇게 얘기가 자꾸 나오니까 네. 야, 이것도 좀 문제가 생기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식으로 지금 판단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메지온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이번 약 이후에 후속타가 없다라는 점을 생각을 해본다면 뭐 약간 좀 조정 이후에 반등 나올 때 그냥 빠져나오는 것이 맞다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다라고 하더라도 다른 종목군들 소위 이제 신라젠이라든지 HLB 같은 경우에는 급하게는 들어가시지는 않는다라고 하더라도 심리의 어떤 변곡점이 충분히 매수 타이밍이 저는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